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다가 현재는 43K 초반대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봐야 되는 자료들과 해석해야 되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잘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앞으로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것들이 바뀔 거고 그 영향이 작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월가 세력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이버와 카카오코인이 합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선물 청산맵상으로 봤을 때 정답지를 단기적으로 많이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43K와 44K 사이에 있던 숏 포지션을 모두 먹고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4K 라인에 있는 이 숏 포지션과 42K 밑에 있는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단기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늘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더북이나 CVD 자료보다 선물 청산맵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거래가 현물보다 17배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움직임을 보면은 선물 청산맵을 많이 따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는 44K와 45K에 강한 이 매도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도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월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초 자산으로 잡아서 그것보다 더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서 ETF를 제공하는 것들이 신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품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상태다. 상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게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된 지 3거래일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에릭 발추나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 대금이 3거래일 만에 1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 전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새롭게 생성된 ETF들을 봤을 때도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거래 볼륨 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굉장히 큰 거래량이 왜 일어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도 꼭 보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라는 힌트가 사실은 많은 걸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도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차익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차익 거래가 가능해지려면은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의도되어 있는 그런 월가의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게 아스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스웨이스의 보고서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이나 비트코인 거래량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구나,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 기관이 들어오는 거고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지표로 찍히고 있고 또 그걸 아스와이스는 긴 리포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월가에서 차익 거래나 여러 가지 거래 파생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요청을 한 거고 그게 불과 6개월 만에 승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원래 한 11년 정도 전부터 비트코인 업계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계속 거절을 하다가 블랙록이나 월가에서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승인이 된 거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월가에서 돈을 벌게 하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다, 허락을 해준 거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야 지금 미국채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해칭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주식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군 안에 그 사람들,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그걸 해칭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긴 보고서였는데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의 결론,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관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소들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래소들만 컨펌을 해준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리딤하거나 했을 때.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의도가 있다. 얘네들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도 자기 손아귀에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유 그리고 말씀드린 거랑 합쳐져 가지고 법정화폐의 가치가 하락이 될 건데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 해칭하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줬고,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기관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됐을 때 비트코인으로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될 거다. 그러면서 2024년도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건데 2024년도 말에 가 있으면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를 찍을 거다라고 아서에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공감도 굉장히 많이 했고 무서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거래 볼륨량이 13조 원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월가에서 차익 거래나 자기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법정화폐가 계속 가치가 하락할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 파킹을 해놔야 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라는 움직임,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되면서 지난 영상에서 블랙록이 웃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보유하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미국이 기관이 주도권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소름이 돋았고, 아 정말 미국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움직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빠르게 승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도 더 많이 명쾌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자료들과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제 영상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런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많이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있어서는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GBTC의 거래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드저스티드 마켓 파워를 봤을 때 하락장, 단기 하락을 했을 때 국면을 딱 거치는 그런 단계다. 반등을 할 수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GBTC 같은 경우도 아직은 시장에도 풀려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42K까지 급락을 했을 때도 이 GBTC가 많이 코인베이스로 움직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졌는데, 이런 것들이 물이 더 빠지게 되면은 상승의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불장 갈 때 다른 지난번 불장 때와 마찬가지예요. 사이클이 가기 직전에 항상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하락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이 하락을 견디고 나면 그 뒤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하락 부분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국장이 개장을 했을 때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움직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실제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커졌고 그 부분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42K까지 급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시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됐다가 비트코인 가격도 43K 위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코인베이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이낸스에서 누군가가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물량이 던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2K까지 빠지니까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한 방에 다 사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먹어가고 있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 42K, 43K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블랙록은 42K에서 43K에 자기들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잠잠해졌던 기관들의 거래, 옵션의 미약정 체결과 옵션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계속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다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시장으로 진입으로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기관이 좌지우지하고 월가가 들어오고 각종 안 좋은 무슨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관이 비트코인 가격을 단기적으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키를 가졌다는 게 슬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믿고 이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법정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서 저희의 돈을 불려나가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정말 2024년도, 5년도, 6년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안에서 자산을 불려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관련돼서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GBTC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이 변동성도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GBTC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코인 시장에서 큰 영향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떤 변동성만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될 거다, 그 희석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ETF를 통해서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의 가격으로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GBTC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반영이 된다고 하면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께서도 늘 가지시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국내 소식이 바뀐 게 있습니다. ETF는 현물은 거래가 안 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를 열어준다. 단기적으로 선물도 이제 매수를 못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열어준다라고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의 변화에 있어서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거래가 되는데 현물은 국내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코인인 클레이튼과 네이버 라인의 코인이었던 예전에는 라인링크라고 불렸던 핀시아가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월가에서 굉장히 뒤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두 가지의 한국 코인들이 합병을 하면서 이 홀더들을 약간 기만을 한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뭐하지만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네이버 코인, 카카오 코인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다 자기들이 네이버랑 카카오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게 되면은 디지털 웹3 대전환기에 아시아 기반 블록체인의 가치 비중은 낮고 파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통합을 한다라는 내러티브, 어떻게 보면은 논리로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냈는데, 이거 만약에 진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낸 다음에 컨설팅이든 어디든 간에 이렇기 때문에 합병을 한다라는 당위성을 제안을 하면은 정말 이거 만든 사람, 논리구조 짠 사람은 큰일 납니다. 원래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논리구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 비중이 낮고 파편화돼 있어서 두 개 합쳐가지고 더 좋은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 홀더들한테 이거를 받길 원한다라고 글을 쓴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어쨌든 간 카카오 코인이었던 클레이튼과 네이버 라인의 코인이었던 구 라인링크, 현재 핀시아가 합병을 하고, 저는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냐면, 저는 라인링크 핀시아 홀더였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뜨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모두 정리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잘 되길 기원합니다. 정말 두 개가 합쳐져서 이 프로젝트 드래곤 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PDT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토큰의 앞자를 따가지고 이 PDT라고 하는데, PDT가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응원을 하고 잘 돼서 10배, 100배가 가더라도 저는 그냥 떨어져서 홀더가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 잘 되면 박수 쳐주고 한국 코인이 정말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응원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제가 아주 예전 자료에 이 핀시아 라인링크를 모은다라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의 변화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코인들이 합병을 했다. 그래서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1클레이튼을 가지고 있으면 1PDT 토큰을 받을 수 있고요. 1핀시아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148 PDT 토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코인 시장이고 한국의 코인 시장이긴 한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서 말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 두 개는 합병을 했다. 응원하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응원하는 입장에서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